자, 문제 99번. 이제 이번에는 도정법부터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정법상 도시주거환경 정비기본계획, 이제 줄여서 기본계획 그럽니다.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국장은 도시주거환경 개선하기 위해서 10년마다 기본방침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단 검토해서 결과를 기본방침에 반영해야 된다. 이 정비사업이 원래는 국가가 관여한 게 아니었죠. 지자체하고 지역 주민들이 일조했었는데 최근에 정비사업이 전부 다 정치에 멈춰 있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국가가 안 되겠다. 국가에서 이제 기본 방침을 직접 나서는 것이 아니고 국가에서 기본 방침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국가니까 국장이 하고 기본 방침은 10년마다 만들고 5년마다 재검토해요. 그래서 1번은 옳은 표현이고 2번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지사는 기본계획 수립한 경우 국장 승인받아야 되고 시장은 기본계획 수립해서 도지사 승인받는다. 자, 2번은 좀 잘못됐죠. 기본계획 수립자가 누구냐 그러면 이 정비 기본계획 수립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지사, 그리고 대도시시장, 그리고 대도시가 아닌 일반시장, 군수인데, 자, 군수는 수립 의무가 없죠? 그럼 이렇게 특별시광시, 특자지, 특자도, 대도시시장은 본인이 직접 확정합니다. 누구 승인받는 게 아니에요. 직접 확정하고 여기 있는 시장은 누구 승인받아요? 도지사 승인받습니다. 그래서 1번이 아니죠. 2번은 틀린 표현이 되고 3번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계획상 정비계획 수립시가 1년 이상 경과했음을 불구하고 정비계획 수립되지 않으면 토지 등 소유자는 시장구역에 정비계획 위반 제한할 수 있죠. 이 정비 기본계획에 뭐가 포함되어 있어요? 예정계획 포함되어 있죠. 예정계획별로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정해져 있어요.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정해져 있는데 만약에 이 예정계획 정비계획 수립 시기가 언제냐? 2015년이다. 2015년이 끝나고 1년이 지났는데도 정비계획 수립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토지 등 소유자가 시장구역에 정비계획 만들자라고 제안할 수가 있습니다. 1년입니다. 1년. 3번, 4번입니다. 자, 그럼 이제 제안받은 시장구역은 대답을 해야 되겠죠. 시장구역은 정비계획 위반 제한이 있으면 부득이한 사정이 없는 경우에는 60일 내에 반영협을 제한자에게 통보해야 된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90일입니다.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60일입니다. 문제가 이런 식으로 만드는 거예요. 즉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한 차례 30일 연장하니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90일이고 부득이한 사정이 없으면 60일이다 이런 얘기고. 5번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으면 당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지구단위계획에 해당하는 사항은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된 것으로 봅니다. 5죠. 그래서 99번의 답은 2번이고 100번 도정법 따라 시장구소가 시도지사에게 정비계획 지정 해제 신청을 해야 하는 경우만 바르게 나열한 것은 1번 토지 등 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의 정비구역 등의 해제를 요청했다. 자, 정비구역은 해제 신청하는 게 있고 보세요. 정비구역은 여러분들이 이건 암기해야 됩니다. 첫 번째 정비구역 해제 신청에 의한 해제가 있고 직접 해제가 있죠. 신청은 누가요? 그러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시도지사한테 신청,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대도시 시장은 직접 해제인데 이 사유회담은 신청하여야 한답니다. 신청하여야 한다. 그러면 시군구는 신청해야 된다. 시도는 해제해야 된다. 특자지, 특자도, 대도시는 정비계획 해제해야 된다. 이 사유가 이거였죠. 첫 번째, 예정구역은 몇 년? 3년. 두 번째, 재개발하고 재건축 이거 암기해야 돼요. 재개발, 재건축은 추진위가 있으면 몇 년? 2년. 추진위가 없으면 몇 년? 3년. 도시환경은 몇 년이고? 5년, 5년. 도시환경은 5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15년 플러스 3분의 2. 그리고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된다든가 조합 설립 인가가 취소되면 그때는 어쩐다? 해제 신청 하여야 한다. 해제해야 한다. 두 번째, 자 신청이 없이 직접 이제 해제할 수 있다죠. 누가? 시, 도, 대도시 시장은 자 하나, 둘, 셋. 첫 번째, 비용 부담이 너무 크다. 두 번째,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 세 번째, 100분의 30 이상이 해제 신청하면 그때는 직접 해제할 수 있다죠.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1차례죠. 해제 신청 하이한다. 해제 하이한다. 자, 그 사유만 바르게 나열한 것은 기억, 토용 소유자 100분의 30 이상이 정비기 해제 요청. 이해입니까? 예. 그러면 기억은 안 되죠. 기억은 안 되고 니은 추진위원회 승인 조합설 민가 취소. 여기 있네. 추진위원회 승인 취소 조합설 민가 취소 해제 신청 하이한다. 그러면 니은은 되고 디귿 정비 예정기획 정비기획 추진사항을 보아 지정 목적 달성할 수 없다. 얘네 목적 달성이 안 된다. 이건 아니죠. 리을 재건축 추진위가 추진위원회 승인 신청일부터 2년 된 조합설 재건축인데 추진위가 나왔죠. 2년 있죠. 그럼 답은 니은하고 니은이니까 1번이 답이네. 1번. 101번 도정법상 정비사업 시행자에 대한 시행자입니다. 시행자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네. 틀린 거. 지금 정도면 여러분이 정비사업 시행 방식하고 시행자는 머릿속에 정리가 쫙 돼 있어야 돼요. 중요하니까 암기해야죠. 자, 1번 주관견사업은 토지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 동의와 세입자 세대도 과반수 동의를 각각 받아 시장수가 직접 할 수 있다. 좋아요. 시장수가 직접 하든가 주택공사 등 지정하니까 1번은 O. 2번 재건축 사업을 토지등 소유자가 시행할 때는 정비사업 조합설이 필수이다. 재건축은 반드시 조합만. 재건축은 소유자 절대 만들어야 돼. 반드시 조합 만듭니다. 조합설이 필수적이다. 5. 3번 재건축 사업을 조합은 과반수 동의받아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공동 시행할 수 있다. 재건축은 반드시 조합 만들거든요. 조합 만드는데 조합이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하고는 공동할 수 있어도 건설업자 등록 이렇게 민간하고는 공동할 수가 없습니다. 3번이 X네. 틀렸네요. 4번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토지등 소유자가 직접 시행할 수 있죠. 조합 안 만들고 소유자가 직접 할 수 있습니다. 5번 가로일대 정비사업은 조합은 과반 동의받아 시장, 군수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틀린 것은 3번이네요. 102번입니다. 정비사업 조합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거. 조합은 문제 100%입니다. 100%. 1번 가로일대 정비사업을 제외하고 조합 설립할 경우 정비계획 지정고시 후 조합 설립을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하여야 한다. 맞아요. 가로일대 정비사업은 조합을 안 만듭니다. 가로일대 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 구성을 않고 나머지는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야죠. 2번 재개발사업 추진위가 조합을 설립할 경우 토지등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 소유자 동의받아 시장, 군수 인가받아야 된다. 틀렸죠? 소유자 4분의 3 면적 2분의 1이죠. 면적 2분의 1. 3번 재건축 사업의 경우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이 정비계획 포함하면 주택단지가 아닌 지역 안에 토지 건축물 소유자 4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3분의 2 동의받습니다. 5. 4번 가로일대 정비사업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토지등 소유자 5분의 4 이상 및 토지면적 3분의 2 동의받는다. 4번 쓴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10분의 8인데 갑자기 5분의 4가 나왔네. 틀렸다 그러면 안 되죠. 10분의 8이나 5분의 4나 똑같은 숫자입니다. 5분의 4 맞습니다. 5번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추진위 해산 신청하면 시장우선 추진위 승인 취소하여야 한다. 어려운 표현이죠. 이 정비사업 조합 동의조건 암기해야 됩니다. 암기해야 됩니다. 복잡하네 그러지 말고 어린 시험 끝내야 되니까. 자, 재개발하고 도시환경 두 번째. 재건축인데 쉬워요. 재건축이 어떻게 한다고? 주택단지냐? 두 번째, 주택단지 외냐? 세 번째, 가로주택이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이것만 잡으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주택단지 평소에 했듯이 몇 번 써보세요. 어렵다 하지 말고. 동별 얼마? 평소에 했듯이 동 얼마? 3분의 2, 2분의 1. 숫자 큰 게 소유자. 구분 소유자 3분의 2, 면적 2분의 1 플러스 단지 전체 4분의 3, 4분의 3. 이것 좀 반드시 암기하시고 동 3분의 2, 2분의 1, 전체 4분의 3, 4분의 3. 이렇게 해가지고 뒤에 두 개 4분의 3, 2분의 1, 1이 비라니까 재개발은 얼마? 4분의 3, 2분의 1 이렇게 가고 앞에 두 개 이렇게 앞에 두 개 4분의 3, 3분의 1이 온다니까 여기는 얼마라고요? 주택단지외가 4분의 3 플러스 3분의 2. 가로주택이 얼마? 가로주택이 10분의 8 플러스 3분의 2인데
원래 정상적이면 10분의 8이라는 말 대신에 얼마 써야 정상이요? 5분의 4를 썼어야죠. 10분의 8을 약분하면 5분의 4 똑같으니까 5분의 4, 3분의 2. 근데 또 10분의 8을 5분의 4로 바꿨다가 틀렸다 또 이러지 말라고. 이게 이 숫자는 똑같다 이 얘기입니다. 답은 2번. 103번입니다. 관리처분계획 수립기준에 대해서 잘못 설명한 것은 1번 정비계획 지정 후 분할된 토지 취득한 자라도 현금 청산해서는 안 된다. 자, 관리처분계획 분양계획인데 분양계획 만들 때 정비계획 지정 후 분할된 토지 취득자 현금 청산할 수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있다겠죠. 있다겠죠. 근데 현금 청산해서 안 된다 했으니까 1번은 그러면 틀렸죠. 2번 국가, 지자체, 주택공사 등은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습니다. 3번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 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주택 재건축 사업의 토지 소유자는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좋아요. 4번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 억제권에서 투기과열지역에 위치하지 않는 재건축이면 3주택 이하로 한정해서 줄 수 있습니다. 5번 분양 대상자별 정전토지 건축물 가격 범위 또는 정전주택 전용면적 범위 내에서 2주택을 줄 수 있고 그중 하나는 전용면적 60 이하로 합니다. 이 60 이하는 3년간 전매가 제한이 됩니다. 답은 1번. 104번 도정법상 공사 완료 절차와 소유권 이전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1번 시장우수가 아닌 사업시행자는 정비사업에 대한 공사를 완료할 때는 시장우수 인가받는다. 당연한 얘기죠. 정비사업시행 인가권자가 시장우수니까 준공인가도 당연히 시장우수에게. 2번 시장우수는 효율적인 준공검사가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 정부투자기관, 연구기관, 그 밖에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따라 준공검사 시 의뢰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3번 시장우수는 직접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대한 공사가 완료될 때는 공사 완료를 지자정부에 고시. 자, 공사 끝났습니다. 공사 완료 고시해주고. 4번 대지 건축물 분양받을 자는 고시가 있는 날에 대지 건물 소유권 취득. 이거 모르면 안 되죠. 고시 다음 날. 분양받은 대지 건축물 소유권 취득 시기는 이전 고시 다음 날. 4번 틀렸죠. 5번 취득하는 대지 건축물 중 토지 등 소유자가 분양하는 대지 건축물은 도시개발법에 행해진 환지하고 똑같아요. 환지로 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4번. 자, 문제 105번입니다. 건축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1번 리모델링이란 건축물의 노후 억제 기능 향상에서 대수선하거나 일부 증축하는 거 맞죠? 대수선 플러스 일부 증축, 그게 리모델링이요. 2번 부속 건물이란 같은 대지에서 주된 건물과 분리된 부속 용도의 건물로서 주된 건물의 이용 또는 관리에 필요한 건축물이다. 2번 5. 3번 초고층 50층 이상이거나 200m 이상. 좋아요. 고층 30층 이상 120m 이상. 준초고층 고층에서 초고층을 제외하니까 30층에서 49층 120m에서 199m 기억하시고. 4번 주요 구조물은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재봉틀, 주계단을 말한다. 다만 사익기둥, 지하층 바닥, 작은 보, 차양, 어객계단 그 밖에 이하 유사한 것에서 구조상 중요하지 않는 부분은 주요 구조물가 아닙니다. 5번 지하층이란 건축물 바닥이 지표면 아래 있는 쪽으로 바닥에서 지표면까지 무슨 높이가 평균 높이가 최고 높이가 아니고 평균 높이가 층 높이의 얼마 이상 2분의 1 이상 그래야죠. 5번이 틀렸네. 6번입니다. 건축법령상 바닥 면적, 높이, 층수, 대안 설명이 다 틀린 거 1번 건축물 높이는 지표면에서 건축물 상단까지 높이란다. 그 원칙입니다. 지표면에서 건축물 상단까지. 2번 공동주택 지상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놀이터, 적용시설, 생활폐기물을 보관하는 면적은 바닥 면적에서 제외. 3번 층고는 층 높이 방 바닥재 윗면에서 위층 바닥재 윗면까지요. 윗면에서 윗면까지. 4번 건축물이 부분에 따라 층수 달리 보이면 제일 많은 층을 층수로 하고. 5번 승강 기타 계단탑 등의 수평 표면 합계가 당해 건축물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상인 것은 바닥 면적 및 층수 산정 시 포함된다. 자요. 승강 기타 계단탑 즉 옥상 부분에 있는 탑 부분은 바닥 면적은 제외입니다. 승강기 탑 부분의 면적은 바닥 면적은 제외하는데 층수는 제외가 아니죠. 층수할 때는 승강기 탑 부분의 수평 투입 면적이 건축 면적의 8분의 1 이하면 제외고 초과하면 포함인데 5번은
이상인 것은 바닥 면적 및 층수에 포함한다 했으니까 일단은 이상이라는 글자가 틀렸죠. 초과하면 바닥 면적에는 무조건 포함 안 해요. 층수에는 포함하죠. 그래서 5번은 틀린 표현이 됩니다. 107번 건축법령상 건축 절차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거. 1번 2층인 건축물의 바닥 면적 85 이내에 증축하고자 할 경우 신고하면 허가받는 건다. 신고 대상 1번이죠. 신고 대상 1번 바닥 면적 85 이내에 증축, 개축, 재축 단 3층 이상이면 증축, 개축되는 부분의 면적이 전체 면적 10분의 1 이내를 한정한다. 그래서 1번에는 2층인 건물이면 그런 말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1번은 O. 2번 허가권자는 방제지구에 건축하는 건축물에서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한 게 부적합에 인정하면 건축의 심의를 거쳐서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2번도 O입니다. 3번 국가는 건축물 건축할 경우 미리 건축물 소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가 협의하고 협의한 경우에는 허가 신고한 것을 본다. 이것도 O네요. 4번 건축 신고한 자가 신고일로부터 2년 내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효력이 없어진다. 신고하고 착수 기간은 1년이죠. 1년. 신고하고 1년 내 착수하면 신고효력은 없어집니다. 5번 국토관리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허가권자에 건축하거나 허가받은 건물 착공이 제한될 수 있다. 자, 국토관리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이것은 제한자가 누굽니까? 국장이죠. 국토관리를 필요하다. 국장이 제한합니다. 국장이 하니까 허가권자 허가 착공 제한할 수 있죠. 도시계획이나 지역계획상 필요하다 그러면 시도가 하니까 그때는 시군구청장이 허가 착공 제한할 수 있고 이거는 국토관리니까 국장이 하니까 허가권자 그 표현이 옳은 표현이 됐습니다. 자, 문제 108번입니다. 건축법령상 공개공지 설치 대상 지역은 그랬죠. 자, 간혹가다 이런 보너스 문제가 나오는데 공개공지는 불특정 다중 많은 사람이 모이는 지역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건축물 건축하는 때 오픈된 그 주민이 쓸 수 있는 오픈된 휴게소인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역이 어딥니까? 그러면 어딥니까? 주상공입니다. 주상공인데 전용주거는 평소에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전용공업하고 일반공업도 거기는 그 업에 종사하는 특정만 다행이지 불특정 다수 이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전용주거하고 전용공업하고 일반공업은 설치 안 합니다. 그래서 4번 보면 중공업, 중공업에는 설치를 해야죠. 답은 4번이네요. 109번입니다. 건축법령상 건축선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건축선이라 하면 도로와 대지 관계에서 도로의 잠식을 방지하고 도로교통을 원활하게 위한 제도로서 원칙적으로는 도로와 대지 경계선이 건축선이다. 옳은 편이요. 2번 지표 아래 부분에서 건축물과 담당은 건축선 수립을 넘어서는 안 된다. 지표 아래에서는 넘어도 괜찮죠. 원래 건축물과 담당은 건축선 수립을 넘어서 안 되는데 지표 아래는 넘어가도 괜찮습니다. 2번이 틀렸네요. 3번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청장은 시까지 안에서 건축물 위치, 환경, 정비 필요하다 인정하면 도시지역에서 4m 이내 범위 내에서 건축선을 따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시지역에서 4m 되는데 이렇게 건축선과 도로경계선 사이 부분 대지 면적에 포함. 5번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너비의 도로인 경우 도로 중심선에서 소요너비 2분의 1 수평거리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합니다. 틀린 것은 2번이네요. 110번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는 일정 면적 미달되게 분할이 금지되는데 기준 면적이 바르게 된 것은 2번 지문도 은근 잘 나옵니다. 암기해야 돼요. 주거기타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주거기타 60, 상업공업 150, 녹지 200. 옳은 것 됐으니까 1번 준주거 60이죠. 주거기타 60. 111번입니다. 건축법령상 특별건축구역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특별건축구역은 혹시나 해봅니다.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는데 특별건축구역은 개발이 예정된 지역이든 지정할 수가 있고 개발이 제한된 데를 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1번은 개발제한구역, 2번 자연공원, 4번 보존산지, 5번 군사기지,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전부 다 개발이 제한되니까 지정할 수 없는데 3번째는 도시개발구역은 개발이 예정돼 있으니까 지정할 수 있다 그래야죠. 답은 3번이고요. 그리고 특별건축구역 지정권자는 국장하고 시도지사입니다. 자, 112번입니다. 주택법령상 주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번 국민주택이란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 지원받아 건설 개량된 주택에서 85 이하인 주택,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 이 국민주택의 개념이 출제가 아주 잘 되니까 기억해야죠. 국민주택이란 주택 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 지원받아 건설 개량된 주택으로서 단독이든 공동이든 85 이하인데 단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적은 100제곱미터 이하입니다. 1번은 O. 2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공동주택은 세대 구분형 한 집은 두 가지 있죠. 한 집은 두 가죠.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주택단지 공동주택 전체 호수의 5분을 넘지 마라. 아니죠. 5분의 1이 아니고 3분의 1이죠. 3분의 1. 3번 원룸형 주택의 세대별 전용 면적이 14 이상 50 이하 암기해야 돼요. 아까 세대 구분형은 14제곱미터 이상, 원룸형은 14에서 50 이하. 4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사업주체 건설주택의 75%, 주택조합이나 고용지역 건설주택 100% 이하 범위 내에서 일정 비율 이상을 국민주택 규모로 건설하게 할 수 있습니다. 5번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300세대 미만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 주택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이다. 5고 대통령령을 보게 되면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그런 게 나오게 돼요. 근데 2번이 틀렸는데 우리가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자, 구분 소유는 주택 공간의 일부 구분 소유할 수는 없다죠. 두 번째, 각각 독립된 출입구 쪽 현관이죠. 출입구 그리고 부엌 욕실이 있어야 되고 면적은 14제곱미터 이상이고 세대 구분형이 전체 세대 3분의 1 넘으면 안 되고 세대 구분형 전용 면적도 전체 면적의 3분의 1을 넘으면 안 되고 주택 건설 기준을 적용할 때는 한 세대로 봅니다. 그렇게 기억해야 되고요. 자, 문제 113번입니다. 주택조합에 대한 다음 설명중 틀린 것은 1번 설립 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할 경우는 신고해야 된다. 1번은 상식입니다. 상식. 인가받은 거 변경하려면 인가입니다. 인가. 신고한 거 변경하면 신고고 변경이 새로운 행위 아닙니까? 그래서 인가받은 지역주택조합이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한다, 해산한다. 변경, 인가, 해산, 인가. 1번 틀렸네요. 2번 직장주택조합은 건설 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이상 조합원을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 됩니다. 3번 지역주택조합원은 주택조합 설립 인가 신청부터 조합 입주 간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냐거나 주거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한 채 소유한 세대주인 자이해야 된다. 지역주택조합원은 처음부터 끝까지죠. 조합 설립 인가 실전부터 입주 가능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냐거나 전용면적 85 이하 한 채 소유한 세대주인 자이면 됩니다. 4번 투기과열 중에서 설립 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구성을 선정할 때는 신청서 접수 순위에 따라 조합원 지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5번 주택조합, 니모델을 제외한 주택조합은 구성을 위해서 건설한 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틀린 것은 1번이네요. 114번입니다.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된 내용이 다 틀린 거. 1번 국가, 토지공사가 시행하면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업계획 승인 받습니다. 이 사업계획 승인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사업계획 승인 대상이 한 번쯤 내야 된다 안 내겠는데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미만이면 특별시, 광역시, 특자시, 특자도, 시장, 군수가고 대지 면적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시도, 대도 시행합니다. 근데 국가나 토지공사가 할 때는 여기처럼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승인합니다. 2번 주택건설 사업을 분할 시행하는 사업계획 승인 받으면 최초 공사를 진행하는 공고는 승인받고 5년이요. 분할 시행할 때 최초 공고는 5년 내에 작성하고 최초 후에는 최초 신고하고 2년 내에 작성해야 되고 그래서 2번 노른편이고 3번 사업계획 승인받으면 광업법 따른 채굴계획 인가 받는 건다.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받으면 다른 법이 한 인허가 등 받은 걸로 본다 그러죠. 많다죠. 왜? 승인권자가 그쪽 기관장과 협의를 했으니까. 5. 4번 인허가 등의 의제 받는 자는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할 때 해당 법률에 정하는 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됩니다. 당연한 얘기요. 5번 인허가 등의 의제되는 협의 요청받은 관계기관장은 사업계획 승인권자 협의 요청받고 며칠 내 의견 제출 이거 암기해야 된다 그랬죠. 며칠이요? 20일. 의제되는 사항에 대한 협의 요청받은 며칠? 20일.
건축법만 며칠? 15일. 건축법에서 사전결정 의제 15일. 건축허가 의제 15일. 다른 법에서 의제되는 것은 전부 다 며칠? 20일. 기억해야 돼요. 자, 5번이 틀렸네요. 115번입니다. 분양가 상한제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1번.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에서 입주자에게 공급하는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법정 기준에 따라 산전되는 분양가 이하로 공급된다. 자, 분양가 상한제가 두 가지죠. 공공택지에서 일반인이 공급하는 공동주택. 하나 더,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국장이 지정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에서 일반인이 공급하는 공동주택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돼요. 그래서 1번처럼 사업주체가 공공택지에서 일반인이 공급하는 공동주택이면 당연히 분양가 이하로 공급해야 됩니다. 2번, 경제자유계의 건설 공급하는 공동주택에서 외자유주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해서 분양가 제한 적용하지 않기로 심의 의결하면 분양가 적용 안 합니다. 세 가지 있잖아요. 도생, 경제자유계 외자유주의, 그리고 관광특구에서 50층 이상, 150m 이상 세 가지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안 합니다. 3번, 공공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할 경우 택지비는 해당 택지의 공급가격에 국토교통부를 인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한다. 맞죠? 공공택지는 공급가 플러스 부대비용, 공공택지 외 택지는 감정가 플러스 부대비용. 4번, 사업주체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았을 때 입주자 모집 공고에 분양가 공시할 의무가 있죠. 이 공공택지 분양가 공시는 누가 하고? 사업주체. 공공택지 외 택지 분양가 공시는 누가 한다? 시, 군, 구. 중요하니까 암기해야죠. 5번, 시군구청장은 분양가 상한제 및 분양가 공시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사업계 승인 신청 있는 날부터 20일 내에 분양가 심사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이런 날짜까지는 암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날짜는 몰라도 괜찮습니다. 4번은 잘 잡아야 돼요. 분양가 공시를 누가 한다? 공공택지는 사업주체, 공공택지 외 택지는 시, 군, 구. 구분해주고요. 자, 16번입니다. 주택법령상 공급 질서 교란 행위에 금지에서 말하는 양도 금지 대상 지위나 증서가 아닌 것은 1번 지역주택조합원의 지위 금지죠. 2번 구청장이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 증서입니까? 증서. 3번 입주저축 증서. 4번 시장이 발행한 철거 예정 증명서. 5번 도시개발 채권. 도시개발 채권은 주택법하고 전혀 관계없어요. 도시개발 채권을 샀다고 해가지고 이 주택법에서 공급된 주택 받는 거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5번은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증서나 지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 답이 5번이 되고요. 117번 주택 상환사채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주택 상환사채 발행 계획서에는 상환 절차와 시기가 기재돼야 한다. 1번 같은 게 요령입니다. 주택 상환사채 발행 계획서니까 안 배웠다 배우고 안 배우고 떠나가지고 주택 상환 계획서에는 뭔가 내용이 있지 않겠습니까? 툭 던지면 있다도 있다. 있는 거 써놓고 이런 것도 있다 이런 얘기요. 1번은 눈치를 해야 되고 2번 등록사업자의 발행 기준으로서 법인 사업자 자본금은 5억 이상이다. 예, 등록사업자가 발행할 때는 자본금 5억 이상입니다. 3번 주택상환사채는 기명증권을 액면 또는 할인 방법 발행하고 좋아요. 4번 주택상환사채를 발행하는 자는 대리행정하는 바에 따라 사채 발행을 수입해서 누구 승인? 국장 승인이죠. 국장 승인 받는다. 국장 승인. 틀렸네요. 5번 등록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도 등록사업자가 발행한 주택상환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등록사업자 등록이 말소됐다 하더라도 그럴 줄 알고 등록사업자는 이미 금융기관에 지급보증 받았잖아요. 보증기관이 D 책임이 지니까 D 감당하니까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등록이 말소했다 하더라도 그가 발행한 사채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대로 유효하다 이 뜻이죠. 118번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 지정 요건을 바르게 연결하고 있는 거. 이 숫자는 좀 암기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출제가 높으니까. 이 분양가 상한제는 누가 지정합니까? 국장. 국장이 지정하기 위해서 먼저 시도 의견 듣고 심의 거쳐서 지정하고 고시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시도 신고가 해제 요청하게 되면 40일 결과 통보하는데 자 국장이 지정할 수 있는 요건이 뭐냐? 딱 세 가지가 있어요. 1번 지정하는 날에 속하는 달에 직전을 소급해서 3개월간
아파트 매매가 상승률이 몇 퍼센트? 10% 이상, 10%. 두 번째, 직전 설립에서 3개월간 월평균 아파트 거래량이 전년 동기 대비 몇 배 이상? 200%니까 2배죠, 2배. 200% 이상. 3번, 직전을 설립해서 아파트 공급이 있었던 연속 3개월간 해당 지역에 공급되는 아파트 평균 청약 경쟁률이 얼마 이상? 20대 이상. 가격 상승률 몇 퍼센트? 10%. 거래량 증가 몇 퍼센트? 200%. 청약 경쟁률은 20대 1. 가격 10%. 거래량 200%. 경쟁률 20대 1. 반드시 암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됐고요. 19번입니다. 농지 처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오면 농지 처분 사유 여러분이 다 할 거 분석하지 말고 답될 수 있는 게 딱 3개 있잖아요. 첫 번째, 농업회사번이 설립 요건에 적합하지 않아야 되고 3개월이 지났다. 두 번째, 농지조정 허가받고 신고하고 2년 내 착수 안 했다. 세 번째, 농지 소유성은 초과된다. 초과되는 부분만 판다. 이 3가지만 잡으면 돼요. 그래서 1번, 소유 농지를 자연재해, 농지계량, 질병 등 대량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냐거나 이용하지 않냐에 됐다고 시작 인정했다. 그러면 팔아야죠. 2번 나왔네요. 농업회사법인이 설립 요건에 맞지 않고 3개월이 지났다. 팔아야 돼요. 3개월. 3번, 실습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학교에서 농지를 해당 목적 사업에 이용하지 않냐에 됐다고 시군구청 인정하면 실습 목적으로 샀으면 실습해야 되는데 그 농지를 그 목적에 안 쓴다는 얘기죠. 그러면 팔아야죠. 4번, 농지조정 허가받고 취득한 자가 몇 년 내 착수했다? 2년. 이건 암기하죠. 2년. 틀렸죠. 5번,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농지증 발급받아 소유한 게 판명되면 팔아야 됩니다. 120입니다. 농지법령상 경영계획서 작성은 필요 없으나 농지증을 받아야 하는 경우, 이거는 암기 좀 해야 돼요. 경영계획서는 안 만들지만 원래 농지증을 발행하려면 경영계획서 만들어야죠. 경영계획서를 만들어야 되는데 경영계획서 없이 뭐만 받는다? 농지증만 받는다. 이게 6명 중에 암기해야 돼요. 첫 번째 누가 있어요? 학교 공공단체, 또 주말농장, 또 허가신고, 또 농업진흥지역 밖에 1,500 미만, 또 경사 15%, 그리고 비축농지 6명 암기해야 돼요. 학교 공공단체, 주말농장, 허가신고 1,500 미만 15% 이상, 그리고 비축농지. 그러면 답은 몇 번입니까? 1조 허가신고죠. 허가신고. 2번 농지증 허가받거나 신고한 자가 농지를 소유할 때. 그러면서 농지증은 누가 발급해 줍니까? 농지증 발급은 시구읍면장이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모의고사 해설 모두 마쳤는데요. 지금이 시기적으로 이제 8월 말이 되는 거고, 8월 말 되면 점수가 어느 정도 올라와야 되는데 아직도 점수가 안 올라왔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모의고사 보고 자기 성적을 한번 비교하고, 성적을 보면서 자 내가 봐봐요. 내가 지금 틀린 부분이, 자 분명히 모의고사 보면 올 100은 안 나올 것이고 공법 봤으니까 틀린 부분인데, 틀린 부분을 갖다가 안 배워서 틀렸나요? 아니면 배웠는데 틀렸나요? 분명히 배웠죠. 배웠는데 틀린 부분 확인해 보면 틀린 부분 보고 해설 보게 되면 몰라서 틀렸습니까? 아니면 잊어서 틀렸습니까? 잊어먹었죠. 분명히 배웠는데 여러분이 모르고 틀린 것이 아니고 범위가 많다 보니까, 기간이 길다 보니까 몰랐다는 것이 아니고 잊었다는 잊었다. 이게 잊었다는 얘기요. 그래서 점수가 안 나온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모르는 것이 아니고 분량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돌아가는 주기가 너무 길다 보니까 우리가 자꾸 잊어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9월 달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9월 달에 최대한 실력 발휘해야 되는데, 9월 달은 전범위를 갖다가 이제 9월 강의가 모의고사입니까? 9월 강의는 모의고사 위주로 하고, 모의고사 위주는 당연히 전범위죠. 전범위를 매주 어쩐다고요? 반복합니다. 매주 반복. 그러면 9월 달에 보통 수업이 모의고사가 몇 회 들어갑니까? 4회 들어가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특강이 몇 회 들어갑니까? 2회 들어가죠. 그러면 여기서만 해도 몇 번 반복한다고요?
6번을 반복합니다. 6번. 전범위를 갖다가. 전범위를 6번 반복한다 그러면 잊어먹을 시간이 없어. 잊어먹을 시간이. 지금 우리가 점수가 안 나온 것은 모르는 게 아니라니까. 배워서 알기는 아는데 다 이걸 갖다 배워서 분명히 알고 있는데 문제 풀 때는 잊어먹은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왜? 반복을 많이 못했으니까. 근데 9월, 10월 동안 아무리 못해도 몇 번 한다고요? 6번 반복한다고요. 그러면 매주 반복 이거 아닙니까? 이때 가게 되면 잊어먹을 시간이 없어요. 잊어먹을 만하면 또 들어오고 잊어먹을 만하면 또 들어오고 계속 반복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9월 가게 되면 평균적으로 우리 점수를 최소 20점 이상을 높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 높일 수가 있으니까 아직까지 8월 말에 모여서 봐가지고 40 이상만 된다 그러면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지금 와서 또 아직도 1차가 안 나왔는데 어쩌나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9월 달에 최대한 실력을 업시킬 기회가 있으니까 9월 기대하면서 기존 했던 내용 그대로 꾸준히 밀고 가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